네, 안녕하세요. 이지스 자산운용의 대체증권 투자 파트 이송희입니다. 오늘은 5월 월간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수익률 상위 종목은 캐치마크 팀버 트러스트라고 해서 미국의 목재 종목이고요. 44.9% 상승 기록을 했습니다. 2위 같은 경우에는 도이체 유로샵으로 41.6% 상승을 했고요. 독일의 리테일 리츠입니다. 먼저 캐치마크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목재 섹터 내에 시총 4위 리츠고요. 미국 남부 산림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위 리츠인 포틀라치 델틱이 캐치마크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에이커당 2,450달러를 밸류에이션으로 책정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1위 팀버 리츠인 웨이어하우저가 에이커당 1,700달러를 받고 있어서 재평가 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슈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이체 유로샵 같은 경우에도 오크트리 캐피탈이 주당 22.5유로로 이 우호적 인수 제의를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당일에 40%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는 과도한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자발적 또는 우호적인 인수합병 이슈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5월 수익률 1위 국가는 홍콩이었습니다. 2.5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 수익률 1위 리츠 섹터는 헬스케어 섹터였고요. 6.5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달의 차트 말씀을 드리면 1분기에 미국 리츠 FFO 결과가 이제 나타났고요. 2022년 1분기에 실적 발표 결과 FFO 기준으로 측정한 리츠의 전체 수익은 180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9%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7.2%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로는 9.6% 상승을 했고요. 하위 섹터별로는 셀프 스토리지가 54.4% 상승하면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산업용 섹터가 51.1% 상승을 했고 인프라 섹터가 42.9%, 주거용이 19.9%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초기에 셧다운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헬스케어, 오피스, 다각화, 호텔 섹터는 아직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2019년 4분기 대비해서는 각각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10.3%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51.8%를 기록을 하면서 회복세를 지속 중인 모습에 있습니다. 이어서 5월 월간 시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큰 이슈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5월에 연준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경계감도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글로벌 리츠 주가도 좀 낙폭을 보였고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느려질 경우에는 미 연준의 긴축 강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기가 가파르게 둔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 섹터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1분기에 오미크론 확산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계절 조정 GDP 수정치가 전분기 대비 0.3%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낙폭을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호주가 기준금리 인상 후에 시장금리도 계속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증시와 리츠 모두 하락세 지속 중에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IPO 활성화 정책과 상하이 봉쇄 완화 기조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월간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상승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타국가 대비로는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츠 하이 섹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츠 하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으로 전반적으로 약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조상 견조한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고, 호텔 섹터 같은 경우에도 리오프닝 기조에 따라서 그 레저 수요뿐만 아니라 컨벤션 수요까지도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한 주가 흐름을 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번 달에 가장 이슈가 됐던 아마존발 쇼크로 산업용 섹터는 월간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요. 이 외에도 그동안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아졌던 섹터 위주로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실적 상승세와 더불어서 강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산 가치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주가 낙폭이 좀 과대하다는 판단입니다. 세부적으로 월간 리츠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물류에서는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아마존 이슈가 있었고요. 아마존이 실적 발표에서 이 물류 창고에 대한 과잉 확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확장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적인 물류 리츠의 주가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물류 리츠들은 여전히 높은 임차 수요를 바탕으로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던 바가 있는데 이번에 향후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이 주가 하락을 견인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아마존이 이 기존 임차 공간 중에 최소 1,000만 제곱미터를 다른 곳에 전대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해당 규모 같은 경우에는 약 12개의 대형 풀필먼트 센터 규모고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신규 임차했던 공간의 약 5% 수준이기 때문에 이 물류센터에 대한 우려감은 더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 오피스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미국 오피스 리츠들의 자산 매각 뉴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하이우즈 리츠는 템파와 그린스보로 지역의 오피스 자산을 매각을 해서 부채 상환에 사용할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브랜디와인 리츠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개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이 프라임급 오피스 자산과 세컨더리 오피스 자산의 수요가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리츠들이 이 세컨더리 자산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이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형 오피스 리츠 중 하나인 그 보스턴 프로퍼티스가 1분기에 임대 체결된 면적이 120만 스퀘어피트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10년간의 평균치에 도달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수치였고요. 또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점이 보스턴의 신규 개발 중인 라이프 사이언스 자산을 아스트라제네카가 R&D 센터로 선임대 계약을 맺은 점이었고요. 보스턴 프로퍼티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이 라이프 사이언스의 자산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1위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6.54% 상승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시니어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실적과 함께 이 긍정적인 수요 전망으로 가장 방어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었고요. 전문 간호시설 SNF 같은 경우에는 지난 3, 4분기 2개 분기 연속해서 그 임대료 지불 불능 상태를 선언했던 임차인들이 있었는데 이번 1분기 발표에서는 해당 임차인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더 이상의 부정적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전문 간호시설의 대표적인 리츠인 오메가 헬스케어랑 그 사브라 헬스케어 리츠가 실적 발표에서도 이 전문 간호시설의 펀더멘탈 회복세를 시사를 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와서 이 유럽에서 좀 이슈가 됐던 거는 그 독일 쇼핑센터 부동산 회사인 이 도이체 유로샵이 그 오크트리 캐피탈 컨소시엄이 이 해당 회사를 인수한다는 이슈가 가장 큰 이슈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당 22.5유로를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40%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편 이 독일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PE와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산 가격이 고점을 갱신 중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퍼블릭 마켓과의 괴리가 좀 커지고 있고 이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 해당 괴리가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입보다는 유닛 매각과 관리 비용 축소를 통한 마진 확보, 그리고 리모델링 자본 투자를 통한 매출 상승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국 상업용 부동산 좀 말씀을 드리면 영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그 영국의 지방세금이 있는데 이게 조정이 되면서 2023년 4월부터 조정된 그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해당 세금은 임대료 상승률을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고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임대료가 25% 상승한 물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반면에 임대료가 25% 하락한 이 리테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하향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영국의 물류센터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영국의 상업용 부동산 인덱스 IPD UK 지수가 전월 대비 1.3%, 전년 대비 19% 상승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쇼핑센터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9% 기록해서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 반면에 물류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2% 상승하고 전년 대비 무려 37% 상승하면서 최근까지도 높은 상승 모멘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물류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존의 1분기 어닝 쇼크 이후에 그 영국 물류 리츠 같은 경우에도 가파른 주가 하락 추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앞서 말씀드린 이 IPD 지수가 여전히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영국 물류 리츠의 순자산 가치는 연초 예상보다 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그 전환이 초기 단계에 있고 물류센터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업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특히 가구당 온라인 판매액은 미국 대비 30% 낮은 수준이지만 가구당 물류 면적은 미국의 4분의 1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물류시설의 과잉 공급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싱가포르 오피스 말씀을 드리면 그 싱가포르 CBD 지역 내에 개발 중인 그 오피스 타워에 아마존이 임차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해당 빌딩에 메타 역시 임차 니즈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해당 자산은 2023년 3분기 완공 예정입니다. 긍정적인 점은 협상 임대료가 제곱피트당 12에서 14 싱가포르 달러 정도로 현대 CBD 평균 임대료 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의 이 싱가포르 오피스 임차 수요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싱가포르 내 오피스의 임대료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쪽으로 넘어와서 홍콩 대표 부동산 기업인 이 선홍카이 프로퍼티스에 따르면 보유 중인 15개 쇼핑몰이 이번 5월 초 연휴 기간 동안 방문객과 판매량이 전달 대비 다 40%, 60%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봉쇄령이 시작된 2022년 초 대비해서 영업 실적이 약 90%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4월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완화가 시작이 되었고 연휴 기간 동안 소비 진작 효과 등이 반영이 되면서 침체를 겪었던 홍콩 리테일도 반등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리테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에 호주 가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상승하면서 연초부터 상승세에 지속 중에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및 문화가 17.8% 상승을 기록을 했고 의류 및 신발이 15.2%로 상승 기록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소비 심리가 유지가 되면서 리테일 섹터의 실적 호조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지스 글로벌 리츠 5월 월간 시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